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요양 365TV입니다. 오늘은 그 기초연금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양보호사 쌤들이 이제 60세 이상자들이 많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65세가 되시고 또 이제 65세가 넘으신 분들 중에서도 일을 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과연 이분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고 있으면 소득이 있을 것이고, 소득이 있으면 기초연금 자격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연금에 대해서 많은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초연금이 무엇이고 어떤 원리인지는 설명을 해주는 영상을 못 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가 이제 다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쯤 되면 2024년도 기초연금, 이걸 영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의도는 그거였습니다. 2024년도 기초연금에 대해 좀 하려고 했는데, 근데 뭔가 설명드리기가 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선 기초연금의 원리를 설명을 드려야 2024년 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이제 보시고 기초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좀 이해를 하시고 본인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가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나라는 노후소득보장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는 기초연금,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그리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돼 있죠. 사실 이 중에서 이 두 가지, 이것은 국가에서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은 이제 직장을 다녀야 되는 것이고, 개인연금은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가장 밑바탕, 그러니까 0층 또는 1층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직장에 안 다니든 아니면 이제 뭐 개인연금에 가입되지 않는 그런 노인들조차도 기본적인 소득은 보장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래서 만들어진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 연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그전에는 뭐 했느냐? 여러분들이 기초노령연금 혹시 기억나십니까? 줄여서 그냥 노령연금 그렇게들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기초노령연금이었어요. 얼마를 받았느냐? 1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그 이전에는 액수가 적었죠. 근데 2014년도에 기초연금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액수가 2배가 되었죠. 2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마다 금액이 늘어났죠. 그래서 오늘날에 뭐 32만 3천 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 겁니다. 여기 보시면 누가 왔느냐면 전체 노인 중 소득 하위 70%,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노인들 중에서 70%에게는 준다는 소리입니다. 70%는 준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노인 인구가 925만 명, 엄청 늘었죠. 근데 그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은 623만 명,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70%가 채 안 돼요. 안 돼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이제 신청을 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도 이제 누가 돌보는 사람이었거나 가족이었거나 그러면 신청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또 뭐 생활시설에 계신 분들, 어쨌건 70%가 받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 정도는 안 되고 대략 한 63%, 65% 이 정도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단독, 그러니까 혼자, 할아버지 혼자 받을 경우하고, 그리고 부부가 같이 받을 경우가 좀 이제 액수가 달라집니다. 이거 좀 아셔야 됩니다. 혼자 받게 되면 32만 3,180원, 그러니까 이 금액도 최고로 받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나 재산이 가장 낮았을 때 혼자서 사실은 독거노인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2만 3,180원. 그다음 2명이면 당연히 곱하기 1을 해서 64만 6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받는 것은 80%밖에 안 받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받게 되면 51만 7,085원 받습니다. 20%가 감액이 된 것이죠. 20%가. 예, 감액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밥을 먹을 때 밥상을 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찾아왔어요. 친구가. 그러면 별도로 또 밥상을 또 차리진 않지 않습니까? 그냥 예, 밥 공기 하나 올려놓고 숟가락만 놓고 이제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밥값을 줄이죠. 그와 똑같다. 같이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굳이 예, 곱하기 2로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20%를 감액을 해서 받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금액은 전체 노인, 그러니까 70% 노인들이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최고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소득과 재산을 계산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소득 평가를 하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을 한 금액, 그것이 바로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일 때는 202만 원, 부부 가구일 때는 323만 2천 원. 그러니까 이거보다 적어야만 예,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보다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아요. 근데 이제 딱 이 금액이다. 그러면요 얼마 받느냐? 보십시오. 32,318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받을 수 있는 금액 32만 3,180원의 10% 이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202만 1,000원 또는 이제 부부가구 323만 3,000원 이제 이렇게 소득 인정의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기초연금을 못 받습니다. 아예. 근데 이제 그보다 1,000원이 모자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줄 수는 없고 한 10% 이 정도만 예, 기초연금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이 좀 또 줄었어요. 소득 인정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예, 이제 기초연금을 좀 더 많이 줘야겠죠. 50%까지 줍니다. 이렇게 16만 1,590원. 근데 만약에 소득 인정액이 아주 적다. 증말해서 소득도 적고 재산도 거의 없다. 예, 거의 없다. 그렇게 됐을 때 32만 3,180원을 받는다. 100%를 받는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소득 인정액이죠. 소득 인정액. 그러니까 소득과 재산을 따져서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 금액 소득 인정액 이보다 적어야 됩니다. 이 금액을 넘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이제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을 평가를 하고요. 또 재산을 소득으로 또 환산을 해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복잡합니다. 예, 아주 복잡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국민연금공단에서 이제 연구원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기초연금을 만들 때 같이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느꼈죠. 아주 복잡하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연구원이니까 당연히 내용을 알고 있고 이것을 이제 그 법으로 만들 때까지 관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발표할 때도 같이 있었고 그런데 일반 대중 특히 이제 어르신들한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쉽고 간단하게 설명할까? 이게 이제 관건인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중요한 것은 소득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소리고 재산도 역시나 뭐 공시지가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공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공제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소득에 들어가는 것들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소득에는요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또 임대소득도 있고 사업소득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자소득, 연금소득,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이전소득, 또 무료 임차소득 이게 참 특이한 겁니다. 물론 이제 제가 연구해서 만든 것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처럼 다양한 소득이 있는데
우선 이제 근로소득,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일을 하시고 임금을 받잖아요. 근데 그 임금을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108만 원 일단 뺍니다. 108만 원 빼고, 그리고 거기에서 70%만 또 적용을 시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요양보호사 월급이 220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108만 원 뺍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112만 원이죠. 이 금액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또 70%만 인정을 합니다. 78만 4천 원이 되는 것이죠. 220만 원이 아니라 78만 4천 원으로 계산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 금액은 아까 살펴봤던 소득 인정의 그 기준점 202만 원보다 적죠. 그러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만약에 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일체 없고 또 재산도 일체 없다. 예? 오로지 요양보호사 일만 해서 생활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되신 분들은 다 가능합니다. 이처럼 공제를 했기 때문이에요. 108만 원 공제했고 또 70%만 적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 외에도 뭐 조금씩 소득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재산이 조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국민연금이란 말이죠. 행여라도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연금을 받고 있다. 그 받고 있는 그 액수가 또 중요해요. 얼마나 받고 있느냐. 예? 보십시오. 한 달에 48만 4,770원을 그보다 못 받는다. 그러면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받고 기초연금도 받고 이중으로 받는 게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이 48만 4,770원을 조금 초과했어요. 좀 넘었어요. 넘게 되면 기초연금 얼마 받느냐? 32만 3,180원보다는 적게 받게 된다. 좀 줄어요. 줄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64만 6,360원 이상을 받게 된다. 초과해버린다. 그렇게 되면 기초연금은 거의 반토막이 됩니다. 16만 1,590원 이렇게 반토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국민연금을 한 달에 50만 원 받고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해당되겠죠. 여기 두 번째 여기 해당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얼마 받느냐? 바로 이제 이만큼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16만 1,590원에서 32만 3,180원 사이 어디쯤 어느 정도의 이제 금액을 받겠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얼마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아마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중에서 64만 6,360원 이상을 받고 계신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이 정도까지만 봤을 때는 희망이 있다.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얼마 받는지 그리고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얼마이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냐 안 받고 있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50만 원 받고 있죠. 소득 인정액이 180만 원. 그러면 어느 정도라도 받게 된다. 기초연금은. 그리고 아주 독특한 아주 특이한 소득이 있습니다. 무료 임차소득. 이게 뭐냐면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노인이 본인 집은 없어요. 근데 자기 자녀 집에서 그냥 얹혀 지낸다 말씀도 좀 뭐하지만 하여튼 같이 산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본인의 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거 생활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경우에 임차료를 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좀 이제 약간 억지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고가 주택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당시 제가 연구할 당시에 서울에 타워 빌리스에 사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은 뭐 자식들을 잘 만나서 혜택을 받은 것이긴 하나, 근데 그런 타워팰리스 같은 고가 주택에 살지 않는 일반 노인들은 좀 부러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차이를 둬야지 않겠느냐 해서 자녀 명의 시가 기준에 6억 원 이상의 주택에서 사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임차 소득이 있다고 간주를 합니다. 실제로는 돈을 만져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소득이 있다고 간주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파트가 또 주택이 6억 원이다 그러면 39만 원의 임차 소득이 있다고 간주를 하고 이렇게 있다고 간주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만큼을 소득으로 간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워팰리스가 이 정도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받기가 좀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 어르신들 기초생활 생계비 받지 않습니까? 그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또 장애인들도 마찬가지. 특히 이제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근로장려금을 받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이런 돈들은 소득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산에 넣지 않아요. 특히 이제 농촌에 계신 분들 집불금, 집불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재산을 따져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재산의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뭐 토지, 그리고 또 뭐 건축도 있고, 임차 보증금도 있습니다. 전세금. 근데 본인이 이제 그러니까 전세들을 사시는 분들, 사실은 그 돈을 다시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재산에 들어가는 것이죠. 또 뭐 조합원 입주권, 또 이제 뭐 어업권, 뭐 다양합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을 시킨다는 게 또 특징입니다. 일반 재산은 그렇지만 금융 재산이 있습니다. 현금, 수표, 그러니까 여러분들 통장에 현금 들어있지 않습니까? 다 파악이 됩니다. 여러분들 모를 것 같죠? 다 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제 예금, 적금, 또 뭐 보험 다 계산합니다. 주식까지 다 계산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느냐? 다 압니다. 정부에서는 다 합니다. 저도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거의 모든 것들을 정부를 다 갖고 있구나. 저도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다 파악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다 계산이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시는 아파트라든가 이제 주택 같은 경우인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그러니까 시공 아니 군단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이제 주택은 이제 사실 뭐 재산도 되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대로 공시 지가로 반영하지 않고 어느 정도 공제를 합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그리고 이제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 지역은 7,250만 원 이렇게 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의 금액은 재산 가격에서 빼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자동차 없이 생활하시는 경우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재산은요, 뭐 자동차 됐든 뭐가 됐든 이제 4%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모든 재산들이 있을 텐데 그 재산에서 4%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산도 막 그 규모가 꽤 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적용시키기가 좀 한계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고급 자동차, 그리고 전기 자동차는요, 거의 6천만 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재산으로, 계산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량가에 그대로 계산합니다. 차량가에 그대로. 고급 자동차는 3000cc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72세 어르신들이 뭐 갖고 계신 거라든가, 또는 뭐 장애인 차량이라든가,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예외로 적용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재산이 있는데, 금융재산도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예, 예금, 적금, 뭐, 예, 정기예금, 적금, 주식, 보험, 연금보험, 연금저축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금융재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있어야만이 생활이 가능하잖아요. 일상생활도 해야 되고 노후 생활자금도 필요하고 그래서 가구당 2천만 원은 빼고 계산한다. 2천만 원 빼고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통장에 뭐 예를 들어 뭐 3,500만 원이 들어있다. 그럼 3,500만 원 그대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2천만 원 빼고 1,500만 원 가지고서 계산한다. 그러니까 1,500만 원도 그대로 다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4%만 계산합니다. 네. 그런데 부채가 있을 겁니다. 부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부채가 많다. 그러면 부채만큼은 또 빼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뭐 대출금, 여기 이제 뭐 주택담보도 있을 것이고 신용대출도 있고 당연히 이 돈만큼은 빼고 계산해야 됩니다. 신용카드를 아직 결제 안 한 것도 역시나 빼고 계산합니다. 각종 대출금, 그리고 특히 이제 임대보증금 이것도 부채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임대업을 하시는 경우에 그러니까 전세, 이제 여러분들 집에 누군가 전세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증금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그 돈은 언젠가 다시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은 부채로 계산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채를 뺀 금액이 재산가액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 기초연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고, 그리고 이제 소득과 재산이 중요한데 소득을 이제 어떻게 이제 환산하고 또 재산도 어떻게 환산하고 그런 방법이 많이 복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이 제도를 알기 쉽게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다 설명드리는 건 좀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략적인 원리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소득이 어느 정도고 그리고 그 소득도 어떤 소득이고 또 재산도 어떤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하셔가지고 그래도 나는 가능성이 있다. 예? 나이가 65세가 넘었고 일을 하고 있지만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근로소득 공제를 하고 나면 실제로 소득으로 인정되는 액수는 많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읍면동, 언제든지 읍면동 사무소에 가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그 기초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다음에 이제 2024년도는 조금 달라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2024년도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서도 차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